자, 토지거래 허가 쪽도 하나나 또는 이제 2개 정도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많은 좋은 점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투자 대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가 현재 투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럼 왜 발생했는지 뭐 개발되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장래 아직은 아닌데 오히려 미래 가치가 또 풍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는 투기가 엄청 발생할 것 같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자, 먼저 거래하고 싶으면 매매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허가를 받아라. 여기는 지상권까지도 허가 받아라. 만약에 이제 매매가 안 될 것 같으면 지상권으로 편법 쓸 것 같으니까 거긴 정말 30년 이상에다가 연구도 가능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지정 과정은 안 나올 것 같더니 여기도 시험 문제 우리 법령에서도 나왔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만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허가나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여기가 허가구역이다 라고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1인자, 2인자 이 두 사람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해 놓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는 시장군수구청장. 매도매수인이 왔네요. 허가나 내주십시오. 자, 이런 분은 시장군수구청장. 그 구역이 허가구역이다. 앞으로 매도매수인들은 가라고 시군구로. 자, 이런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는 이제 쭉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그리고 하고 있거나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자, 미래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 가치가 정말 풍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닌데도 앞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땅들은 상당히 좀 쌀 거고요. 나중에 사놓으면은 정말 눈만 뜨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재 지역과 그리고 그럴 우려. 지금 이제 세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그럴 우려가 미래에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 그래. 그런데 한 1년이나 2년 후에는 엄청 날 것 같다고 합니다. 한 6개월 후에도 엄청 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는 허가구역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에서요? 5년 이내. 근데 조심하실 게 딱 5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5년 이내. 2년도 괜찮고 3년도 괜찮고 5년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에서도 가능하니까 1년, 2년, 3년, 4년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5년 하나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요.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 좀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쪽에서 이제 보실 게 이제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쳤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다 근처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아예 겹쳤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 서울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인천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 머리끄댕이만 잡을 겁니다. 얘네 둘이 빠져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기업번에서 여기다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장님이 할 거여기입니다. 2 이상의 시도에 거치는데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를 절대 않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니은번은 다릅니다.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자, 보통 우리 경기도 보면 엄청 넓습니다. 아예 수원, 안양, 부천, 성남, 평택, 화성 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동일한 시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그럼 도지사님 한 분이시네. 그러면 거기는 도지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나 있습니다. 종로구하고 은평구하고 겹쳤네.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자, 여기도 광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앞에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다 하면은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다. 우리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 그리고 다시 지정할 때 또 뭐 5년이나 3년으로 다시 한번 연장할 때 여기도 이제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0일에 때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단독으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합시다. 지정하려고 하면은 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먼저 국장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자, 국가, 자, 그러면 이제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시도지사면은 시도가 나오겠다. 자, 시도에 도시위원회 뭐를 거쳤어요?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냥 여기는 심의만 거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시도지사하고 협의한다. 이런 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의견을 듣는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만 보실까요? 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이제 재지정. 여기가 이제 바로 재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는 보실까요?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 때문에 또 그리고 시도, 거기는 시도지사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뒤에를 보실까요? 심의를 하기 전에 여기라고 있습니다. 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가 재지정할 때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거기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뭐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는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러면 시장님도 알아야 되겠죠. 자, 뒤에 보실까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그리고 이제 도 지사를 거쳐서 이제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도 알아야 되고 제일 아랫사람 이제 허가받으러 올 거니까 하기입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왜 온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시도지사는 또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윗사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해라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통지해라. 그래야 알 거 아니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고사항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자, 그 통지를 받았을 때 한번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요. 전달인데 자, 시장 군수구청장 그 지정 내용을 뭐하고 자, 공고를 하고 다 봐야 되니까 여기 이제 7일하고 15일이 나올 겁니다.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왜 그랬는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열람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공고에서 앞으로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받으러 오세요. 안 하면 2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등기소장한테 통지하고 이제 여기를 보실까요? 지체 없이 7일.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고니까 공고의 기억자가 7일처럼 보입니다. 자, 7일 이상 뭐 하고요? 공고하고 정말 공고할 때 그 기억자가 7일처럼 보이니까 7일 이상 15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 그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봐야 되니까 일주일 갖고는 너무 짧아요. 여기입니다. 자, 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자, 그 공고 내용을 바로 이제 얼마 동안 15일간 아까 15일이 15에 열람은 또 열흘하고 관련되네요. 15일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아니라 여기는 15일이다. 열흘도 아니다. 그렇다고 30일 그러면 너무 길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5번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먼저 공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요. 2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자, 기간은 좀 줘야 될 겁니다. 5일. 거기다 5일 또 15일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된다. 또 7일 그래도 X고 여기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 5일을 빼도 꼭 말이 된다. 공고한 후로부터 바로 아닙니다. 5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여기도 저 끝에 보시면 자, 일부를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앞쪽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6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제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제하라고 없애라고 그입니다. 자, 먼저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은 아래 보실까요? 그다음에 지정이 해제. 자, 세 번째 앞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제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를 하거나 그다음 지정된 해제 구역을 일부 뭐 해야 된다? 축소하여야 한다. 저 그때 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라고 또 말장난할 수 있다. 하다 지체 없이 조금 눈여겨보시는데 뒤에 하여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거기다가 할 수 있다. X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편하고 너무 심하고 이제 그리고 와해 국민들에게 너무 심한 압박을 가니까 하라고 라고 여기는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324페이지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 지상권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유상무상 거래라고 있습니다. 거래 토지 거래 그러면 허가니까 거래 유상무상에서 유상만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들어갑니다. 근데 지상권 들어가지만은 무상인 거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증여 안 들어갑니다. 상속도 안 들어갑니다. 그럽니다.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뭐라고요? 여기는 매매. 그리고 증여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일부를 부담합니다. 내가 대출을 갚을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대출을 갚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유상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받는다. 증여는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는 받는다. 라고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내용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소유권 옆에 지상권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무상은 빼놓고 유상인 거는 대상이다. 지상권은 허가 안 받는다. X. 무상인 지상권도 허가받는다. 그래 아니라고요. 허가받지 않아요.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 어떡할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개업 공인주사가 대리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다 개업 공인주사가 대리할 수 없어. 꼭 매도매수인 손잡고 오십시오.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 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대리할 수도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는 간단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에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어렵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아래 면적이 나올 건데 자, 10에서 300% 그럼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는 아예 동그라미 하나를 떼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300이라고 하면은 3배.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300 이런 식으로 좀 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세게 그러면 10%면은 아예 좀 세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를 아예 떼겠다는 겁니다. 100이면 10이다. 10만 대도 허가 받아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완화시키면은 3배까지 100인데 300이면 허가 받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초과했을 때입니다. 꼭 초과했을 때지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면적은 꼭 조심 한번 해놓으실까요? 자, 먼저 도시적 안에서는 주상공로. 자, 꼭 공법처럼 이제 맨날 여기는 유사해봅니다. 얘는 원래 공법에 있다가 우리 법령으로 넘어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로 아예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주상공로, 주거적은 얼마, 상업적은 얼마.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적이 옳은 것은 면적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말로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있고 꼭 근처에 있는 것들 숫자가 좀 비슷합니다. 주거적은 180인가 200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180까지는 200까지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걸 넘었을 때 자, 아예 뭐 손바닥 많은데 뭐하러 허가 받느냐?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런 건 사 이럽니다. 대신에 180을 넘었을 때 200을 넘었을 때 660을 넘었을 때에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자, 먼저 주상공록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먼저 주거적 얼마다? 180제곱미터를 넘었을 때 180까지는 허가 안 받아. 180.1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다 이제 0.306을 곱하게 되면 평이 나올 거고 그게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상업적은 약간 20이 더 큽니다. 얼마입니까? 200. 시험장 갔더니 상업적이 180이다, X다. 주거적에다 200이다, 아니다. 라고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적은 얼마? 660. 그리고 녹지적 얼마다? 100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180에 딱 반이다, 90. 지정이 없다. 주상공록 같은 지정이 없다. 없기는 어려울 건데 그럼 얼마다? 90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가 10이 더 크고 아래는 20이 더 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가볼까요? 도시지역 바뀌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만 그럴 거입니다. 숫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여기는 도시적 바뀝니다. 도간농자 그랬으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는 용도로 따집니다. 농지냐 임야냐 아니면 농지 임야 아닌 거 기타 딱 세 개로 나눕니다. 먼저 전 국토의 이제 살림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가 얼마고 1000이고 이제 반씩 갑시다. 농지가 500이고 그죠? 그리고 임야나 농지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다? 거기는 250이다. 여시입니다. 그것도 넘었을 때입니다. 농지 500이면 안 받아요. 임야 1000이면 안 받아요. 넘었을 때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면접 같은 걸로 꼭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볼 거고요. 시험 문제에 가서도 시험장 가서 실무 가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324페이지 토지 거래, 토지를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에는 여기 거래는 유상이다 라고 해서 아까 취득하고 좀 다르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거래와 약간 유사하다. 여기는 지상권도 들어간다. 그입니다. 앞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들어가는데 그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자,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내줄 수 있다. 그입니다. 안 받아봐 2년 이하 징역에 공시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먼저 와라.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여기도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 그입니다. 먼저 항상 면적, 허가 받을 면적입니다. 허가를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받을 면적, 허가를 받을 면적은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만 한 거, 몇 푼 안 되는 거 허가 받아라. 그냥 시군구청이 아주 북새통 되겠네. 라고 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도시지역은 게입니다. 완전 무슨 공법 같습니다.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먼저 주상공로 그랬을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그리고 요런 5개 지역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한 번 정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가서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계획입니다. 개발이 가능할 거고 보존의 목적이 좀 강할 거고 입니다. 먼저 주거지역 180하고 막 200도 헷갈리고 어디 가면 100도 있고 660도 있고 엄청 헷갈릴 거다. 입니다. 90도 있고 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얼마 있나요? 180. 180까지는 안 받습니다. 180제곱미터를 만약에 초과했을 때, 넘었을 때 여기서는 둘이 손잡고 아예 허가를 받으러 가라는 겁니다. 어디 시장님 보러 가세요. 군수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세요. 여기입니다. 허가 안 내줄 수 있다고 여기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무효다. 그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였습니까? 200제곱미터를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상업적도 200제곱미터면 허가 안 받는다. 그입니다. 허가구역 지정됐어도 그입니다. 공업적은 얼마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거의 200평 정도 되는 거. 근데 정확하게 나눠야 되니까 0.302나 나눌 때 3.3058로 나누세요. 평을 많이 쓰니까 하여튼 기재는 하지 마시고 말로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놈의 반토막이 90이었으니까 10이 더 컸다. 20이 더 컸다. 그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갈 거고 그입니다. 녹지적 얼마고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기타는 얼마고요? 뭐 이런 아예 용도 지역이 없다, 지정이 없다 그러면 9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강화겠죠.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허가 받아라. 그러면 18, 20 그리고 60, 60 그리고 10이나 9만 대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없을 겁니다. 20밖에 안 되는데 그건 넘었다고 허가 받아라. 66 이 정도 됐다고 허가 받아라. 그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반대라는 겁니다. 자, 300. 자, 300이면 3배입니다. 300입니다. 540인가? 그입니다. 600인가? 그입니다. 여기 이제 300% 이하로 여기는 좀 완화를 좀 시킬 수 있다. 강화. 그리고 완화계입니다. 저기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좀 비슷하네. 계입니다. 여기면은 270이면 허가 받고 그리고 넘으면 받고 아니면 나도 300이고 그게입니다.
뭐 계산 안 될 정도 뭐 1880 되려나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는 컸을 때 허가 받아라. 왕창 줄여서 강화. 그리고 왕창 넓혀서 완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도시적 말고요. 도시적 안에서인데 여기는 도시적 외에 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은 여기 안역입니다. 도시적 뭐라고요? 외에나 바뀌나 입니다. 자, 바뀌면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 계획입니다. 자, 자연환경 보존적은 뭘로? 용도로 계획입니다. 먼저 차라리 그냥 임야를 먼저 보실까요? 임야. 자, 임야.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농지 계획입니다. 근데 임야 농지가 아니네요. 자, 세 번째 또 여기도 기타네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임야했을 때는 얼마라고 이제 500하고 1000하고 많이 헷갈리네요. 전국도 살림이 70%, 요 놈이 더 커요, 여기입니다. 자, 1000제곱미터를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입니다. 자, 10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100이겠네요, 여기입니다. 300이면 3000이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보시고요. 자, 농지는 얼마입니까? 반토막 200, 여기는 이제 500이었습니다. 5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리고 허가 받아라. 여기도 초과입니다. 초과. 1000까지 500까지는 허가 안 받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토막 25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이면 여기는 여기입니다. 250. 그래서 주거지역 그러니까 180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도 초과됐을 때 허가 받아라. 면적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실무 때는 알아야 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박스 324페이지에 중간 아래쪽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박스를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자, 3번. 자, 박스 아래쪽을 3번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제 자, 바로 4번 간단하면서도 이제 5번. 여기도 허가 불허가 처분은 얼마 만에 외국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얼마다? 15일. 여기도 엄청 고민하나 봐. 허가 내줄까 말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15일도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허가 나올 때도 15일. 그리고 정말 15일 걸려서 기다렸더니 불허가 그것도 얼마라고요? 15일.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장님이 엄청 고민하시나 봐. 허가 내줄까 말까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선매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리고 매수 청구네라고 해서 내가 사겠다 선매. 선매는 선빵을 날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수 청구. 자, 그래서 나중에 사가라 청구 이런 거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이제 6번째는 바로 그 처리 기간 내에 여기도 이제 처리 기간 내에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15일 안에. 얘기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에 허가 받은 걸로 보나 불허가 받은 걸로 보나 이것도 바꿔볼 만하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설명해야지. 그러시다. 16일 때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처리 기간 내에 자 15일 얘기합니다. 허가의 발급, 허가증의 발급이는 불허가 허가 내준다는 소리도 없고 불허가 소리도 없고 도대체 아무 소리가 없고 우리 꼭 묵시적 갱신처럼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처분의 통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도 없는 경우 무슨 사겠다는 소리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자, 뒤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야지 끝난 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난 날은 15일 여기입니다. 그때는 허가는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날 16일째 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에 이제 여기 이제 조심하실까요? 토지 거래 허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입니다. 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는 것으로 본다고지 없는 것으로. 자, 문장이 아주 길다 보니까요. 저 끝에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게입니다. 축하합니까? 아니면은 아예 파티가 열릴까요? 아니면 초상집일까요? 게입니다. 여기는 아예 초상집이 아니죠. 게입니다. 허가가 있는 것. 경사났다. 그럼 허가증 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것에다가 정말 동그라미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없는 거 X, 없는 X. 문자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다 없는 것으로 본다. 초상집 아니라니까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증 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시장군 수구청장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신청인한테 뭐 한다고요?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허가 나왔다 그럽니다. 정말 아주 축하 파티가 나오지 소를 잡지 여기는 초상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도 당연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효 아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여기도 무효이다. 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8번째에서는 저 허가구역에 해당되니까 이제 막 쪼개기 시작합니다. 660. 그럼 만약에 한 1000이다. 그러면 요걸 쪼개면 500이면 공업적이 안 들어갑니까?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쪼개도 소용없다라고 해서 허가 받아라. 첫 번째 놈 허가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직은 거의 안 내봤지만요. 자, 그럼 이제 기업번에 나오죠, 입니다. 자,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일단에 토지 이용을 위해서 이제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다음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체결했을 때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아까 한 1000대니까 뭐 500만 그러면 받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에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받아오라 라고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도 이제 뭐 쪼개봐야 소용없다 이런 내용들이 니번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할 때도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허가 기준은 간단하고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먼저 여기 이제 목적이 좀 맞아야 될 겁니다. 내 집 지을 나고요. 편익시설, 그다음 복리시설 같은 거 지으려고요. 이런 목적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허가 내준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놓고 땅 놀리고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팔아라. 초보 명령이 떨어질 거고 허가도 애초에 안 내줄 거고 그래서 이제 집 짓는다고 하더니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이 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 지을래요, 고기 잡을래요 이런 소리가 이제 바로 디귿번에 나오고 그다음에 1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다른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그 밖에 이제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자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뭐 4년에서도 한번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도 뭐 미음번에 또 여기도 사업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비유법도 저기 끝에 가보면 또 사업 3개가 나오고 숫자 4. 여기는 4년은 이용해라 라고 할 때 그 4년을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본도 이제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쪽에서도 이제 바로 간단하게 자, 국토법하고도 자, 여기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니까 자, 그런 내용들은 바로 자, 2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4번째 불만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이의신청. 라고 해서 이제 얼마, 1개월 이내에 1개월도 지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세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요, 바로 허가 처분에 관해서 그 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라고요? 1개월. 1개월 지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어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이제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이제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그 신청한 사람한테 계속 기다리니까 알려줘라 라고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우리는 얼마 만에 이 신청을 해야 되나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는 이제 허가 계약이 바로 의제된다 라고 해서 허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쭉 적용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 쪽에서는 허가를 정말 받지 않아도 정말 분명하게 문제 안 되면 받을 필요가 있냐.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허가 받을 필요가 있겠냐. 여기는 투기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낙찰 받고 그 금액 갖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경매는 계속 진행돼서 누가 낙찰 받고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허가까지 받아라.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고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잔금도 내고 수익권 취득하고 등기도 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경매는 빼줄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니은번에 우리 경매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아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쭉 보게 되면 이러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리고 투기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꼭 니은번 나왔지만요. 나머지 것들도 간단하게 내볼 수가 있고 입니다. 저기 아래 보면 택지를 공급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등이 이렇게 아까 이제 허가를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서 군사문화 환경 이런 것들은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뒤쪽에서 이제 항상 우리 공매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유찰됐을 때, 자 그때가 이제 여기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지 그 3회를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티급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내용들은 자 희곡번까지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허가 신청해서 이제 얼마 만에 아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올 거고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16일째는 허가 받은 걸로 보겠다. 허가증이나 발급해라 시장군수구청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허가권자가 목적에 맞는지 그런 것들 조사하고 나서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올 거고 그다음 아래쪽에서 이제 내가 사겠다라고 선매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선매 얘기도 없고 불허가 허가 얘기도 없고 그럼 16일째는 허가 받은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제가 살래요. 공유사무용 토지를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가 사겠다라고 선매. 우선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못 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토지 소유권자가 사가세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사가세요. 근데 항상 우리 시장님은 본인은 돈 없다고 살 사람을 따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심하게 됐을 때는 다음 중에서 살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게 이 정도로 정말 한 10개도 넘고 14개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다. 기억하십니다. 뭐 그런 것들은 자 그때만 좀 독특했지 꼭 낼 것 같지는 않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왼쪽의 내용들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선매 정도만 한번 간단해 볼까. 내가 우선해서 사겠다. 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공인용 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만드는 게 좋겠다. 공원 만드는 게 좋겠다. 차라리 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 매수인 혼자 쓰기 아깝다. 그런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가 살게. 라고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맞아야 됩니다. 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니까 우선 매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매수인 사지 말어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우리 선매 제도가 이제 자,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겠다. 공익사업용 토지 때문에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니까 내가 사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거나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땅 내놔라. 매수인 사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의 내용들 잘 점검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선매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매수한다. 그건 아니다. 그겁니다. 매수할 사람을 정해.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협의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도 알려줘야 될 거고 선매를 또 끝내야 될 기간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실무할 때는 당연히 필요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무슨 공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다고 그놈의 공사를 다 암기하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러다가 4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매할 사람 시장님이 직접 꼭 안 사 돈이 없대 시장님은 살 사람이 따로 있어 선매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알려줄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목적의 박스에 나왔네요. 공익사업용 토지로 좋은 땅에 나왔다. 매수인 사지 말고 여러 사람 쓰게 땅 내놔라. 바로 살 사람이 살갈 거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목적들을 이용을 안 하니까 집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 짓는다고 하더니 사업한다고 하더니 안 해. 그러면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셨던 게 이제 토지 소유권자한테 매수할 사람 계속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여기다 2개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리고 끝내는 것도 1개월 만에 입니다. 누가 살 거다 1개월. 그리고 그 살 사람이 언제까지 사가야 된다. 1개월 기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죠. 선매자가 또 지정되면 이제 네 번째 줄로 왔습니다. 또 거기도 1개월. 날짜 바꾸는지 봐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격 등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한번 협의 한번 해봐라. 끝내라는 게 아니라 얼마에 살 건지 언제 살 건지 바로 가격을 알려줘. 계속 기다려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우리 선매자로 지정되면은 그럼 LH공사가 사겠다고 지정됐다. 그 LH공사가 언제까지 가격 등을 알려주냐고입니다. 그걸 또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가 15일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에 꼭 동그라미 한번 보내시고요. 나오잖아요. 가격 등을 통지한다. 선매를 끝낸다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에 사오겠다고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아래 보실까요? 그 지정 통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선매자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너무 황당한 게 날 겁니다. 자, 신청서에 1억이 적혀 있고, 공시 가격 같은 게 조금 더 높았을 때,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공시 가격 막 1억 5천인데, 자기는 1억에 나중에 팔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낮은 금액으로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하여튼 선매는 감정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세, 그러면 안 돼요. 공시 가격 그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감정 가격, 감정 평가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니까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바로 매수할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감정가격에다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볼까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그 감정가격보다 낮다. 바보같이입니다. 그러면 그 낮은 금액으로 바로 나중에 사오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근데 또 낮은데도 감정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신청 가격이 오히려 적으면 그 가격으로 됩니다. 바보같이 불이익을 받겠다는데 그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거기다가 감정 가격 그러면 X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5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거기가 이제 허가, 불허가, 통지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림으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먼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격 등을 통지한다 15일. 그다음에 이제 자, 협의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해줄 거고요. 1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1개월에 아까 보셨던 이제 가격 등을 여기는 선매 협의에 착수를 하고 감정 가격으로 적힌 금액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바로 적힌 금액으로 매수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불성립하게 되면 허가 라고 하든지 불허가 처분이 나오든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직은 불허가 처분이 나온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세 번째가 매수 청구. 여기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불허가 처분 받았는데 거기다가 선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내용 달라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수 청구는 아예 지상권 아예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쪽에 보실까요? 여기 불허가 처분에다가 딱 박수점을까요? 시장님이 허가를 아예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 허가 안 내주신 분이 사가세요. 라고 매수 청구. 여기 탈탈 털리니까 매수 청구하겠다고 하면 실무할 때는 아예 도시락을 싸갖고 절대 말려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바로 이제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여기도 시간을 놓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1개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시장님한테입니다. 개인 또 무슨 수용위원회, 시도지사, 국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내주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네가 사가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님은 또 돈 없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사 같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갈 거요. 라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 시장님은 돈 없다고 맨날 토스하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LH공사 등에게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사갈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또 나죠.
그러면은 그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시 가격인데 공시 가격 엄청 낮습니다. 근데 그 가격보다 더 낮아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가격? 바로 신청서에 적힌 가격 더 낮은 금액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예 여기는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게입니다. 자, 그럼 저기 이제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 아까 이제 선매는 뭐더라? 감정 가격. 여기는 공시지가입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장님 보고 사가라. 그러니까 싸게 공시지가로 사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공시지가가 아니요. 그 가격보다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더 나아져. 그러면 그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 틀리고 저래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손을 안 보지. 나중에 개인 또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럴 겁니다. 지가 잘못해 놓고. 그다음에 자, 이용 의무는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집 짓는다고, 농사 짓는다고, 사업한다고 최대 5년 이내에서 이용을 해라. 근데 이용을 안 했을 때가 선멸 청구를 당해서 아예 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감정 쌓이니까 감정이라고 했나? 그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누구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님이 감시도 계속 좀 안테나 세워놓고 째려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 삼을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 2년, 4년, 5년 여기는 정말 우리 많이 나왔으니까요. 2년, 4년, 5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농업. 농사 짓는다고 여기는 2년 정도면 될 거랍니다. 여기다가 4년이네 5년이네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으로 근데 여기는 사업이 아니라 협의 양도계입니다. 협의해서 양도계입니다. 그리고 대체 토지 취득 A토지 팔고 B토지 협의 둘 대체 둘 그러니까 둘 2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지으려고 계입니다. 2년 계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애들 놀이터 계입니다. 편익시설 이것도 이제 얼마? 2년. 짧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4년짜리는 뭔 사업을 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아까 3개 있었습니다. 자, 거기는 바로 4년이다. 그리고 현상보전이나 2년, 4년이 아니면 다 얼마다? 거긴 다 5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들 마무리 한번 해놓고 이제 그리고 OX 문제까지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우니까요. 여기는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